이슈로 시장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오늘은 수급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수급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 연일 팔고 있는데 과연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팔았냐면요. 주가 이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4개월 연속해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2,000선이 무너졌던 지난 8월 이후에 4개월 연속해서 팔고 있는 거고요. 같은 기간 동안의 지수는 반등 움직임 바닥을 찍고 2,150선까지 오르기는 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은 전체로 보면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만 떼놓고 보면은 오늘까지 10거래를 연속해서 팔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제각각인데요. 대표적으로 가깝게는 MSCI 정기 변경 이슈 때문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고 큰 그림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지수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왜 팔까요? 그렇다면은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증권사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신승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외국인 매도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MSCI EM 지수 내에서 그 중국 A주 3차 편입에 대한 이 패시브 수급 우려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 대비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지난 3개월 동안 좀 강했다라는 점이죠. 이 두 가지가 좀 이유일 것 같고요. 일단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국 자금 유입에 따른 상승이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은 팔았지만요. 우리나라 지금 채권 금리만 보더라도 이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저점 대비 지금 50%가 넘게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저점 대비로는 지금 1,900포인트에서 지금 3개월 동안 한 130포인트 좀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는 지금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올해 내년 이익 전망치는 크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반등은 이 미중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대한 반등이었지 이 실질적인 기업 이익 회복 속도보다는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라오지 않았냐. 그래서 좀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인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MSCI 정기 변경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외국인 수급과의 상관관계,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번 MSCI 정기 변경에서는 중국 A주 추가 종목 개수 및 이 시가총액 규모가 좀 예상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이 한국 비중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한국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MSCI 발표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 12.03%에서 11.59%로 0.44포인트 좀 감소 예정인데요. 이는 지금 8월 정기 변경에서의 변동폭보다 더 크고요. 지금 시장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올해 5월 변동폭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그 MSCI 정기 변경에 따른 외국인 월간 순매도는 최대 2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그 중국 A주 편입 이벤트가 올해 5월 달부터 지금 3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지난 9거래일 동안 보면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외국인 지금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게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기는 한데 어제 오늘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쪽으로 낙폭이 좀 더 깊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MSCI 영향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지 지금 아무래도 연동된 종목군들은 대형주들이 좀 더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시장 영향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거래소,
이 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는 그 MSCI 영향으로 빠지는 게 맞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그 MSCI 코리아 유동시총 상위주에 보면 대부분 유가증권 시장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저희가 뽑아왔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신한지주, 현대차 등 이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빠지는 건 그 MSCI 이벤트보다는 연말을 앞두고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이 사전적인 매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성과가 좋았던 이 5G라든지 IT 소재주들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 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개월 동안의 반등이 이 미중 무역 분쟁 합의와 이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상향이 전제되어야 외국인 매수는 전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력 산업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대부분 이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결국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조기 합의도 이 매크로 이슈가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우리 기업들 내년도 이익 전망도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미중 무역 분쟁 합의를 위한 이 G2 정상들의 움직임이 향후 외국인 매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짧게는 이 MSCI 정기 변경 영향도 조금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마무리되고 나면은 좀 자유로워질까요? 네,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MSCI 정기 변경이 종료된 다음 주 26일 화요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매크로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미국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소비재의 추가 관세 인상이 지금 이제 12월 15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1차 서명과 이 관세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또 이제 글로벌 증시는 안도레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연준도 보면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 월 600억 달러 단기 국채 매입을 내년 2분기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유동성 확장에 따른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달 MSCI 정기 변경 이벤트가 종료되면 외국인 매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SCI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 지나고 나면은 조금은 풀릴 것 같고 또 다음 날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12월 15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의 추가 관세 인상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는 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기상으로는 2개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우리가 짚어봤다면은 세부적으로 외국인이 얼마나 좀 팔았는지 이제는 수치로 좀 봐주세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가 싶었던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어땠는지 그림을 좀 보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입니다.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수급 동향들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녹색 선은 기관들, 그리고 검정색 선은 연기금, 그리고 파란색 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매 규모는 약 2조 1천억 정도 일단 순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지난 이제 10월 20일경부터 약간 이제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형태였었죠. 이미 국내 증시가 이제 9월 초부터 지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뒤늦게 순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11월 한 7, 8일 정도부터 다시 이제 매도로 반전하면서 오늘까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이제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일단 뭐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로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4,927억 정도 역시 좀 매도가 나오는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꾸준하게 매도 나오다가 10월 초 정도 살짝 매수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다시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 이런 와중에 기관들 매도 나오고 또 개인들만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매수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 봤을 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앞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싶더니 그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콩 사태, 주변 여건 자체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매도가 일단 나오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그림에서 언급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10월 초에 한번 저점 찍고 살짝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10월 20일 이후에 저점 찍고 한 차례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형태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진정되고 추세적으로는 매도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쌍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좀 불안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 자체가 더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만간에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이 수급상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난 8월에 1900선도 이탈을 하면서 아찔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오르고 나서 우리가 과거는 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외국인은 그럼 사준 게 아니네요. 반등할 때 결국엔 기관의 힘으로 우리가 올랐는데 그렇죠. 새로운 국면을 맞으려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네,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매매 형태는 보통 이제 후행적인 그 성향이 좀 강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들 중에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제일 길고요. 그리고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이제 연기금에 의해서 지수 바치기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미 이제 1900선에서 지금 이미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뒤늦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와 같은 최근의 매도세는 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변 여건 자체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 다시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형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보기는 조금 그럴 만한 시점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팔았으니까 네. 이제는 또 좋은 쪽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지수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좀 팔았지만 종목군별로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좀 사고판 종목 나눠서 볼까요? 외국인들은 이제 워낙에 운영하는 자금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단순하게 뭐 특정 외국인이 아니라 뭐 미국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뭐 유럽계도 있고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뭐 성향들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있어서 가장 매매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 투자가의 매매 동향 중에서 약 3개월 동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순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잠깐 보시면요. 그 순매도 종목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위에 이제 현대차와 SK 그리고 휠라코리아든가 SK텔레콤, 삼성전자, 우선주, 이마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한주라든가 삼성화재, 기업은행 같은 금융주들이 지금 순매도 상위권에 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은 대체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통주, 이마트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매도가 좀 집중되는 이런 성향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휠라코리아라든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이라든가 기업 내용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 물량을 좀 털어내는 형태.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 업종주들의 이들 종목군들의 내년 실적 전망이라든가 업황 전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또 중립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요. 오른쪽에 순매수 종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박스를 친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삼성바이오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은행주도 있고 일부 건설주들도 있고 또 뭐 오리온 같은 이런 유통주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매가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역시 미래 성장 가치, 내년 이후에도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카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스 같은 종목군들은 바이오 제약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삼성 바이오스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바닥 종목에서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선침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형태고요.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도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중후장대 기업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에 있어서도 매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산업, 새로운 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업체들로 매집이 좀 매수세가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3개월 동안의 매매 동향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미래 성장 가치가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해당 3개월 기간 내에 50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런 우상향 패턴의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뭐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될 만한 종목군들을 지금 선취매를 해야 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은 굉장히 후행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막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막 쫓아가고 이렇게 대응해서는 일단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요. 역시 강력한 펀더멘탈을 봅니다. 이 회사가 과연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유동성이 좀 있는 거래량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보다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강력한 2020년 이후에도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선취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성장 가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보게 되면 업종은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이 가장 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그 시장 전면에서 지수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면서 역시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들, 폴더블폰과 그리고 OLED가 또 하나 이제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폴더블과 OLED. 5G 관련주 오늘 뭐 솔리드가 좀 강한 반대세를 기록했습니다. 절 포기할 만한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약간의 소강 상태는 있습니다만 이 조정 장세에서 분명히 5G는 우리가 내년 장세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지금 이제 지금 임상 3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3상까지 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3상을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3상을 넘어서는 업체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 업체를 중심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바이오 제약주가 또 한 번에 어떤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명적인 어떤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미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업종들이 미래 성장 가치가 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도 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종목을 발굴하고 매집을 하고 준비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충분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면 나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온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